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안 만나. 그렇게 시간 내드리면 그림 그리고 농사 짓고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문 닫고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는 꽤 오래 전부터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 두 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이 묻어놓고 살게 된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더 쉽게 얘기하셨어요. 앉아서는 하고 서서는 못하는 선임은 병근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주 순진무쌍한 표현으로다가 그냥 여염 시장통 아줌마라도 다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앉아서는 하고 서서는 못하는 선이라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테이크아웃 선이라고 붙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와서 그거 아주 재밌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재미있는 건 나도 아는데 실제로 마블 테이크아웃 할 줄 모르면 그림을 봐도 헛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음을 내 마음대로 여기든 저기든 그림일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싶어서. 그래서 평소에 늘 그게 마음 챙기기라도 좋고요. 카드를 이마에든 단전에든 풀고 다니는 것도 좋고, 자리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이렇게 쑥 끼워놓고 다니셔도 좋고, 각각 답은 뭐 당신들 내키시는 대로, 잘 되는 대로 하시면 좋을 텐데, 늘 그렇게 해서 하나 좀 챙기고 있으면 단순한 이야기도 저절로 어디선가 나오고요. 우리 만나면 뭐가 얘기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경전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대목이 많았어요. 이 노인네가, 제가 외람되게 책 읽으면서는 계속 서태산 어른을 노인네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이 노인네가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선 편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단전의 힘을 탁 부리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근데 가선 해보신 분들이면 아랫단전에 힘을 탁 부린다고 하는 게 뭔지가 탁 안 부려져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은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그 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좌선법 자료들을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의성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탁을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를, 당신이 이런 가방 들고 외출했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늘 가방 내려놓는 익숙한 자리에 어깨 힘 빼고 끝만 떨어뜨리면 여기 이렇게 왜 가서 제자리에 보이죠. 그때 나는 탁 소리, 그 탁이라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해요. 단전에다 마음을 갖다 놓으려고 막 자꾸 지들 끄드내기니까 거기 안 가는 거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끌고 다니다 앉아가지고 더 이상 해볼 수 없을 때 그냥 내려놓는 그 탁. 그 단전에 그렇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가선도 그런 의미를 깊게 아시는 어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관한 얘기는 그림으로도 참 여러 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각자 우리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또 경전하고 다시 만나고 하면 참 좋은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들에서 만나시는 그 이철수의 이야기는 전부 대종경과 혹은 대종사님과 혹은 그 안에 등장하시는 여러 선진들과 나누는 대화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이 경전을 읽기 전에도 때로는 제 생활 자체를 경전처럼 여기고 살려고 애쓰고 만나는 모든 것들 그것도 그런 눈으로 경험하고 만나려고 애쓰고 그러고 살아요. 그 결과물들이 되게 그림들이죠. 시간이 꽤 됐죠. 누가 또 의문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을 할 때는 혀로 오고, 조금 할 때는 가슴으로 오고, 조금 할 때는 여기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불교도 좀 능하는 것 같고, 기독교도 좀 다 거쳐보신 것 같고, 우리 원불교에 이제 임시로 착했다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먹었던 천지만물 스승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스승은 누구인가가 아까 보니까 사모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전혀 표현을 안 해요. 사모님이신가? 그 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원불교의 대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글이 더 많아요. 이것을 다시 손댈 생각은 없으십니다. 또 정산정사법도 있고 대산정목사법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으신데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는 이제는 원불교에 정해가지고 그런 일을 손댔으면 어떻겠는가 박수로 한번 꼭 답을 부탁합니다. 어린 웃음을 하지 마시고. 네, 꼭 답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동가식 사가 속하는 사람이라 앞으로 눈에 그냥 길에 있고 싶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와서 늘 이 안에 어디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못 본 지 한참 됐어요. 어디 나오는 거 안 좋아해요. 예, 하여튼 대답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수녀님들은 저보면 영태만 하면 딱 끝인데 그렇게 자주 얘기하고 이제 정리할 때가 돼 가나 본데요. 답이 질문이 없으신지. 예. 확실히 원불교 분들이 좀 예의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발을 끼셨대요. 개관하기 개막식하기 전에. 앉으세요. 많이 나왔습니다. 아유, 좀 앉으세요. 저는 철수의 과학을 좀 알기 때문에 한 5분만 폭로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앉으시죠. 아니, 원래 한 조금 2, 30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좀 옆에서 거들어드려야 되는데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광대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인터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집본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 먼저 봤는데 철수는 키는 작아요. 그죠? 키가 작거든요. 저보다 작은데 야, 그 세계는 크다. 맞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철수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철수와 유리. 이게 이 철수는 원불교의 철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철수, 모든 생명의 철수인 것 같아요. 또 한 번 박수 주세요. 질문이죠, 질문. 야, 철수야. 오늘의 우리 이철수 화백을 만든 그 스승들, 선진 선배님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제일 큰 스승님은 사모님이신 이여경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일단 한번 박수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철수 화백, 우리들의 이철수 화백, 모든 무생명들의 이철수 화백을 키워낸 분은 아마 가장 가까운 이여경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도 답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철수를 만든 좀 꼭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은 스승님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서태산 어른도 한 분 등장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이웃집 어른들도 다 저한테 크고 좋은 스승이셨는데,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꼭 우리가 모두 아는 스승들 중에 한 분을 고르라는 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배우는 거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거니까 한 선생님 얘기는 좀 덜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라고 하면 그 존경을 감추지 못할 어른들 계시죠. 가령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어르신,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하고 처음 만나던 날 해주신 말씀이 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 갓 데뷔해가지고 뭐 겨우 세상에 존재가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 20대 말에 청년한테 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땅바닥을 기라고. 엎드려 살라고도 하시고, 누누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살다 하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아, 하심이 필요한 근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놓을 게 많고 엎드려야 할 대목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눈치채게 된 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라 형님한테는 기라고 안 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강일순 선생님을 소개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는 기라고 안 했느냐고 했더니 나한테는 평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됨됨이는 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람 됨됨이가 이미 기라고 안 해도 다 길 때 기고 엎드릴 때 엎드리고 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만 하시는 거니까 뭔가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심심찮게 뵙고 살았어요. 그분 얘기는 또 따로 작은 경전하면서 써야 할 만큼 이야기가 깊고 많은 분이라 제 사사로운 경험만으로 이야기 다 할 수도 없고, 장일순을 한번 쳐보시고 관련한 책 같은 것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요즘은 제가 대종경을 만날 거 하는데 한동안 무의당 장일순의 나라 카날 속의 우주, 그런 책을 많이 관하고 했어요. 참 좋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선지식이십니다. 또 선생님들 얘기 다 하라고요? 몇 가지 좀 인간적인 이야기 좀 그래야 할 것 같죠, 그죠? 너무 세상이 지금 빡빡해가지고 좀 우리 부드러운 이야기를
저는 이제 건강대학에 있는 원불교 성직자 될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 맹수예요. 그래서 철수와 맹수는 30대 때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철수가 30대 무명 시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이철수 화백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산전, 수전, 공중전, 요즘은 이제 우주전까지 있다네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 한마디 좀 들려주시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무용담이나 위인전처럼 겪은 게 많은 것처럼 소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28살 때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데뷔전을 하면서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그 뒤로는 별로 힘든 거 모르고 살았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어떤 경험이든 특별하게 힘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데뷔전을 하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장익순 선생님과 또 좋은 어른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고 해서 좋은 사람들 옆에 줄 서게 됐죠. 좋은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보고 듣는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외로움 같은 일도 다 놓아버릴 수 있게 되고, 저도 어쨌든 세상에서 참 좋은 영혼들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돼서, 그리고 그 뒤로는 그야말로 순탄하게 살아오고 있고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그 사이에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다 해주셨던 셈이라서 사람 자리에서 너무 멀리는 안 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곧 공부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공부심 하나만 붙잡으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대종경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아마 그 생각으로 결론이 나지 싶어요. 그래서 참 잘 살았어요. 편하게, 행복하게. 근자에는 대종경과 함께 그야말로 무한 행복이었고요. 이게 제가 원불교에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종경을 단행본으로 내주십시오 하고 청하기도 해서 단행본이 나와 있어요. 모르시죠? 여기서 팔아요. 제가 이번 전시할 때까지 단행본 4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대종경만 단행본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걸 이웃에 복잡한 얘기 하시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고, 돈 있으시면 제 판화집을 사서 주셔도 좋고, 없으시면 사보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제 그림 보고 나면 대종경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역할을 제 판화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어르신이 기독교 이야기도 좀 하라고 하셨는데, 좀 시간을 두고 제가 기독교 성서 가지고 이런 연장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 보시게 될 거예요. 다 한 식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과거를 안다고 했잖아요. 80년대 이철수의 그림은 하나는 투사였어요. 날카로워.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선이 날카롭고 뾰족하던 선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유연하게 부들부들거든요. 예, 드디어 회감을 맞아서는 둥그런 원유. 그래서 저는 어디서 그 어떤 변화가 왔을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깨달은 것 같은데. 그 화풍의 변화? 어떤 그런 계기가 계셨나요? 꼭 이렇게 물어요. 뭘 계기로 그렇게 변했냐고 자꾸 물어요. 저도 몰라요. 어느 날 문득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그냥 새로운 필요가 생기는 거죠. 맞으면 입에 당기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저절로 옮겨다니는 건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객관적이라는 형태로 또렷또렷하게 구분도 짓고 설명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 몸뚱이 끌고 사느라고 살면서 스스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변화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 제가 끌고 다닌 발자취도 이렇게 되돌아 보이니까, 그럴 때 보면서 조금 새삼스럽게 남의 살림살이 보는 것처럼 아 그랬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특별하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좀 위태해 보일 때가 많았고, 욕심 못 내려놓고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대는 게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좀 걱정스러웠어요. 이러다가 망가질라 하는 생각도 들고, 폭력에 관해서도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얻어먹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지 아이 때린다는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데모하는 글이 많이 그렸죠. 이렇게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바가처럼 몽둥이를 들고 싶은 심정으로 세상하고 겨루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가지는 놈은 왼쪽에 있어도 망가지고 오른쪽에 있어도 망가지거든요. 자빠질 때 오른쪽으로 자빠지든 왼쪽으로 자빠지든 다 다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말씀 분명히 드린 대로 마음 자리를 잘 살피고 살 줄 모르면 인생도 헛산 것이 되기 십상이고, 세상의 변화도 그렇게 미천 넘는 목소리 가지고는 세상의 변화도 결국은 못 얻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 하고 살아요. 이런 공부를 안 먹고 싶어 하고. 또 재미없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